우리가 이제 그 남녀가 만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이제 우리 네 가지 괴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는 이 그 풍산점, 내퇴귀매, 이건 여자가 시집가는 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 관계, 그거는 택산함. 그다음에 부부로 맺어져서 지속되는 도리를 얘기한 괴가 있어요, 여러분. 내풍함괴.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어쨌든 시집을 가고 그리고 부부로서 맺어져서 그 맺음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요 네 개거든요. 어쨌든 남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풍산점인데 제 풍산점이 저한테 되게 남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작년에 이 사이제를 열고서 그 주역점을 쳤거든요. 그때 주역점에서 나온 게 풍산점이었고 괴사였어요. 저는 그 점사가 괴사로 나와서 여자가 이제 그 시집가는 것이 길하다, 올바름을 지키기 때문에 이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시집을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사이제에서 시집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절차를 잘 밟아라.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진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밟아서 나아간다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뛰어넘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비약을 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밟아서 나가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을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을 지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 그래서 우리는 봄을 뛰어넘고 여름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름이 너무 싫어서 뛰어넘고 가을 가고 이런 일은 사실은 점괘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차례를 뛰어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게, 그게 점차적으로 진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중산간께 멈춤에였잖아요. 멈췄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벌레가 움츠러들었다가 펼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움츠러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펼쳐라 라고 해서 온 게 점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이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게 손괴잖아요, 여러분. 저 풍.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풍산이니까 아래 산이 있어요, 여러분. 산. 자, 산 위에 나무예요, 지금. 요 모양은. 이 그 괴상으로 보면 산 위에 나무가 있다. 근데 나무는 이 산이라는 이 견고한 이 흙들의 바탕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우뚝 높이 설 수 있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이라는 이 탄탄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바탕을 다 쌓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라는 얘기를 괴상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또 바탕이 있으니까 잘 갈 거고, 그 다음에 멈추고 아래는 멈추고 위에는 뭐예요, 여러분? 공손하죠. 멈추면서 우리가 공손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 일의 어떤 그 진행 순서를 잘 밟아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뜻 자체에 있다는 거죠. 풍과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깨와 간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본다면, 멈춰서 또 순종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점이라고 하는 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나아간다. 이건 여러분 스며들듯이 가는 거예요. 스미는 것은 천천히 스며들잖아요. 이게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발적으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사태가 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이 우리는 보겠죠,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진행됐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퍽 하고 터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퍽 하고 비약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뭐 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노라고 하는 이것은 점수가 없어서는 절대로 사실 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닦아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쌓일 만큼 쌓였을 때 탁 하고 어떤 깨달음이 전혀 다른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 점수 없는 상태에서 뭐 팍 일어난다면 아마도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선생님들? 불교식으로 얘기했을 때 전생에 엄청 쌓았기 때문에. 전생에 엄청 닦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이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노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지속되는 건 DNA라고 하는 이 정보가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보. 이게 어떤 파동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파동이 왔을 때는 그렇게 닦았던 그 파동들이 그냥 이어져서 그게 오는 거지 그냥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보면 우리가 보면 힘을 쓸 때 여러분들이 1만큼 쓰거나 2만큼 쓰거나 3만큼 쓰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지속하는 힘으로 5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탁 하고 이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써야 되는 그걸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서 써 나가야지 그 질적인 어떤 도약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그 도약은 없다. 그러니 더 중요한 건 이 점인 거예요. 그 바탕을 어떻게 닦을까. 근데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생각하기엔 이 점사를 만든 분들은 여자가 시집 갈 때 절차를 밟아서 간다. 절차 없이 시집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절차 없이 그 결혼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합했다 그랬어요. 들에서 합쳐진 거예요. 들에서 합쳐졌다. 야합. 자기들끼리 눈 맞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눈 맞았을 때 우리가 야합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중매쟁이 없이 맺어졌을 때는 야합이에요. 여러분. 자, 중매쟁이가 이제 서로 그걸 맺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아,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먼저 신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초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거기서 지내다가 여자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이게 이제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시집갈 기, 돌아갈 기인데 시집갈 기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자기가 살 집으로 남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귀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돌아갈 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기는 뭘까요? 크게 돌아간다. 크게 돌아가. 이혼한다예요. 기는 이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돌아가면 완전 자기 집으로 진짜 돌아가. 그래서 이혼한다는 뜻이 대기예요, 여러분. 요새는 대기가 많죠, 여러분. 귀는 드물고 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라니 그 이로움은 올바름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로운데 이 점괘가 되게 이로운 시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바름을 지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절차를 다 밟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바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효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얘기하자면 우리 손깨 간깨가 이렇게 겹쳐진 거잖아요. 근데 가운데 삼효하고 사효. 자, 구삼과 육사가 자기 자리에 잘 있죠. 당 위에요. 양이 양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딱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효가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올바른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계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효사로 들어가면 구삼과 육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뭔가 좀 그 관계에서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그냥 효사의 위치로만 본다면 지금 당이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요 올바른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초효하고 상효를 보세요, 선생님들. 초효는 초6이고 상효는 상구예요. 상구.
원래는 그 초효가 양의 자리하고 상효가 음의 자리이지만 일단 위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라는 점에서 부당이긴 해요. 마땅한 자리는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지만 자, 아래는 음이 있어야 되고 위에는 양이 있다는 또 이 원칙에서 본다면 거기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교류가 있고 음양이 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니 여자가 절차를 밟아서 잘 시집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액계는 이거하고는 반대예요, 선생님들이. 김액계는. 왜냐하면 2, 3, 4, 5가 다 부당이에요. 전부 부당이에요. 2, 3, 4, 5요가. 그래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긴 가지만 이건 좀 합당치 않다. 약간 좀 올바르지는 않다. 이런 의미의 김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이 김해께는 여자가 시집을 가긴 가지만 뭔가 좀 오래 지속하기에는 뭔가 좀 나름의 결함이 있는 자리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올바름을 진짜 지키지 않으면 이 김해께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괴사예요. 그래서 이 김액계와 이 그 정계가 굉장히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요. 같이 시집가는 뜻을 가졌지만 좀 반대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절차를 밟아서 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신하가 조정에 나아갈 때도 하나하나 단계로 진입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때요? 건너뛰면 안 돼요.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서 뭔가 일을 확 건너뛰어서 빨리 결과를 내기를 너무나 바라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 밟아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답답한 일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꾸 건너뛰려는 게 우리의 속성인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을 때도 건너뛰고 글을 읽을 때도 빨리 건너뛰어서 잘 쓰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가기보다는 빨리 사업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를 안 지키려고 하는 그 우리 욕망 때문에 그렇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 점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땅한 의리, 염치의 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자가 시집 가는 데서 가장 잘 지켰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요걸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우리 그 인간사의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쓸 때 이정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죠? 이로움은 올바름이 있기 때문이다거나 아니면 올바라야 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지금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 올바르는 게 좋아. 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048쪽에 그 이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그때 다르다. 쓸 때 요 같은 단어의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다르다. 첫 번째 경우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의심해서 경계해 주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일이건 반드시 마땅히 올바르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올바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올바르다. 그래서 이롭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점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이 정의천의 이 주역은 이런 걸 앞에서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개로 들어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3효와 4효가 각각 올바른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단전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1049쪽에 보시면 그 밑에 점차적으로 나아가는데 음과 양이 각각 올바른 지위를 얻으니 나아가서 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면 공이 있대요. 그래서 육사효가 다시 위로 나아가 올바름을 얻고
구3현은 아랫사람의 위치를 떠나 윗사람이 되어 마침내 올바른 지위를 얻으니 또한 나아가 지위를 얻은 뜻이 된다. 구3은 아랫자리지만 요런 그 교류에 있어서는 약간 윗사람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윗사연은 음이지만 위로 갔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효의 위치로 본다면 나름 점진적으로 나아감, 제대로 잘 나아감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이 효의 위치 자체가 함축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그 지위에 있는 자리가 9,5자리예요. 9,5가 양이 양자리에 높은 자리에 잘 있어요. 존귀한 자리에. 그래서 또 이 존귀한 지위를 제대로 잘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절차를 잘 밟아 나갔다라고 하는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1쪽에 보면 자 지손 동불국야라고 해가지고 합당한 위치에 멈추고 공손함으로 모든 행동이 공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행동이 공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아래에 보면 관계의 멈춤은 안정되어 있어요. 손기의 공손함은 조화와 그 순종을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나아가는데 왜 비약하려고 할까요? 욕심이 막 동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욕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조급해져요. 그러면 순서 따르기가 싫어져요. 아 여기 팍 뛰면 저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저 결과, 욕심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공해지기까지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점괘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욕심, 조급함 이런 걸 내려놓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대상전에선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상정활. 자 산상유수. 산상유목 죄송해요. 산상유목 점 군자 이 거 현덕 선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무 위에 아니 산 위에 나무가 있다.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괘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님. 산이라는 바탕 위에 나무가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점차 점자의 모습이다. 근데 군자는 요걸 보고서 자기의 어진 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딱 지키고 있다는 게 자리할 거자예요, 여러분. 어진 덕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풍속을 좋게 한다. 이 선자는 좋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풍속을 좋게 한다. 그 사람이 자기 그 어진 덕으로 나아가는데도 여러분 빨리 어지러지기는 또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도 굉장한 연마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좋은 마음을 쓴다는 건 굉장한 연마가 필요하지 이 좋은 마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요만큼의 싹이 있기 때문에 성선인 거예요. 맹자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전체가 완벽하게 선하다가 아니에요. 선함의 싹이 조금은 있다예요. 선함의 싹이 조금은 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님들?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 죄를 지은 사람이든 뭐 마음속이 막 고약하든 어린아이가 막 지금 우물가루 막 하고 있어. 막 기는데 우물에 빠질 것 같은 그 찰나 여러분 어떤 마음 일어나요? 얼른 아이를 안게 되죠. 이건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그와 상관없이 거기에는 쟤네 부모님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쟤 안고 내가 저기 구해주면 뭔가 많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맹자가 그래서 인간이 선하다는 증거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 갖고는 이 선한 마음을 밖으로 펼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훈련해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훈련해야 세상에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현덕 선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풍속을 바꾼다는 건 나의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 하다가 포기하는 분 많을걸요. 그래서 점차 급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어질면서 그러면서 그 기운을 퍼뜨려 나가는 거. 이건 굉장한 그 시간의 이 단계들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대상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효사에서 점괘는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기러기가 그 강물부터 해서 저 하늘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6효 여기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앞에만 딱 따서 보면 홍점우반이에요. 2호에서는 뭐예요? 홍점우반이에요. 그 다음에 홍점우목, 홍점우유, 그 다음에 홍점우목, 그 다음에 홍점우릉, 그 다음에 홍점우규라고 읽으세요. 여기서는 사실은 6이 아니라 오히려 규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규. 그래서 보세요. 그 기러기가 밑에서부터 쭉 날아오르는데 저 하늘까지 이제 날아오는 이 비행의 과정. 이게 효사의 이 차례대로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어때요, 여러분? 점진적이죠. 이 점하고 이 효사의 배치가 너무 잘 맞아요. 기러기가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우리는 기러기가 그냥 바로 고공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밟아서 올라가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이것만 보면 이 점괘가 너무너무 어떨까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를 그 상징으로, 점사의 상징으로 내세운 이유가 두 가지래요, 여러분. 무리를 짓는데 질서가 있대요, 여러분. 무리를 짓는데 질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는 때가 딱 정해져 있대요. 우리는 가을에 와서 봄에 떠나잖아요, 그죠? 우리 이 기러기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때는 가을에 와서 봄에 딱 떠나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다 나고 나서 떠난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날아간다면서요. 기러기가. 근데 보셨죠? 그 새때 날아가는. 그래서 이 새때 날아가는 기러기에는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 마리가 늘 선두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날아가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잡아준대요. 근데 그 한 마리가 계속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한대요. 그거를. 계속 하면 지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엄청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런 시옷자 대형으로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다 있는 거, 차서가 있는 거죠. 그죠? 차서가 있는 새가 바로 기러기다. 그 이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기에 상징으로 우리가 점하면 이제 떠오르는 건 뭐여야 돼요, 여러분? 기러기 홍자. 기러기 홍자가 떠오르시면 돼요. 기러기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고 제가 효의 배치도 너무 점진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너무 체계적이죠. 체계가 없는 것 같아서 불만인데 보면 우리가 맨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 정도 그때그때 달라요잖아요, 형님들. 근데 그때그때 다른 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사실 우리가 머리를 엄청나게 그 전방위적으로 써야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딱 너무 하나의 체계만 갖추면 우리 머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역이 우리 머리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자기네가 모르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과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주체가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웠는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이게 체계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이 주역을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서양 학자들이 자기네와는 굉장히 다른 의식구조. 이 동양적 사유가 이제 주역이 대표하는 동양적 사유예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구나. 굉장히 다른 방식의
다른 체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질서를 만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동양 그 주역식 질서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 다른 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또 수양조라고 했대요, 여러분. 수양조. 딸을 숫자, 태양 양자. 우리 음양할 때 그 양자. 이렇게 그 밝은 빛을 따라가는 새인가 봐요. 그래서 수양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무리가 이렇게 그 한결같이 그 모양 그대로 가는 모습.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 모습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점괘는 우리가 그 기러기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초유커를 좀 볼게요. 자, 홍점 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방패간자잖아요, 여러분. 방패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구하다. 뭔가 직장을 구하거나 우리가 뭐 복록을 구하거나 뭐 이런 때 간자를 많이 써요, 선생님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간자의 뜻 자체에는 물가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예전에는 물수변에 있는 그 간자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걸 이렇게 같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물수변에 있는 간을 그냥 이렇게 방패간으로 표현했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물가다라는 뜻을 유추했어요. 그래서 물가에서 기러기가 점차로 날아 올라간다. 근데 소자는 어린아이들은 그걸 위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자는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군자에 대비되는 소인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자는 위태롭게 여겨서 말이 많아. 이렇게 처음 좀 이따 다시 얘기할 말이 많아서 말이 많지만 그렇지만 허물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초6이 음유하잖아요. 여기서. 그 음유해서 낮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약한데 위로 또 뭐예요, 여러분? 호응하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날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 불안함. 이제 우리가 군자라면 아 이게 점차 나아가면 돼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견딜 텐데 소자와 같은 조급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못 견뎌요. 언제 날아 올라가지? 갈 수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길 자체를.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점괘의 초육은 걱정은 하지만 어차피 점괘 안에서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천천히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53쪽 왜냐하면이라고 나온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 되게 재밌었어요. 보기 한번 볼게요. 아랫자리에 있는 것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높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까지 치면 더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더 잃을 게 없어서 어디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그래서 무구해요. 그리고 유연하게 행하는 것. 지금 이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유연하게 행하는 것이 조급해하지 않는 거래요. 이 상황에 자기를 좀 맞추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이게 조급하지 않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위에서 나를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입의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소자들은 좀 위급하다는 거, 조급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소인들도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나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요. 이 말은 불안해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초육에서 시작 단계에서 그 나아가는데 너무 느릴 것 같아, 아득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라.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이에요. 자, 우리 그 반석에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아주 반듯한 돌들 있잖아요. 바위들. 그걸로 싹 올라갔어요, 지금. 기러기가. 진짜 여기 참 예쁘죠? 이렇게 보면 기러기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전개를 한번 보세요. 기러기가 지금 그 반석 돌, 빤빤한 돌 위에 싹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한 단계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음식 간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쁠 간자예요, 여러분. 즐거울 간자.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간간, 너무 즐겁다. 그러니 너무 길하다. 지금 이 유기는 여러분 구어하고도 호응 관계를 이뤘어요. 그러니 되게 이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 그리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내가 그걸만 가면 내가 구어한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되게 여유롭겠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육이예요. 게다가 육이는 음의 음자리 중정합니다. 중정해요. 자기 자체도 너무나 바르고 안정감이 있어. 그 때를 또 볼 줄 알아요. 때를 딱 볼 줄 아는 그런 안정감. 그러니 되게 견고하고 평탄하고 또 편안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이 이게 되게 저는 재미있는 게 너무 뭐냐면 1055페이지 상전에서 불소포야라고 하는 게 헛되이 배부른 게 아니다. 지금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거는 막 헛되이 배가 불러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 먹는 것 자체가 화목하고 즐거운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 기쁘고 기쁘다는 요 말이 배불러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서로 지금 막 기러기들이 화목해. 너무 안정되어 있어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헛되이 배부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게 아니다. 이 간간의 즐거움은. 정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서로 우리가 막 음식도 편안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진입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저는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 어쨌든 6위가 참 좋습니다. 자리가. 자, 그 다음에 9.3이에요. 자, 홍점 우6입니다. 부정 불복이에요. 부인 불육이에요. 흉 이어고. 뭐가 좀 안 좋네요. 진입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이 9.3은 양의 양자리가 온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 요 평평한 반석이 아니라 진짜 평지. 평평한 그 땅으로 나갔어요. 땅으로 나간 거예요. 좀 더 나갔는데 지금 9.3과 6.4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9.3은 사실 밑에 6.2도 음으로 붙어 있죠. 6.2가 9.3에 붙어 있고 위로는 9.4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9.3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래에 있기보다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위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9.3은 근데 양이니까 남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9.3 남자가 6.4한테 되게 마음이 있어서 글로 막 흔들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서는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의 마땅함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정 가면 불복하다, 회복하기 어렵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올바른 마땅함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 차례차례 잘 나아가야 되는데 이 9.3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 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호응 같은 것을 무시하고 6.4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점괘에서는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정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자 그렇게 상대가 되는 6.4 부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잉태했지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다. 불육이에요. 이거는 9.3이 이렇게 움직이면 누구한테도 안 좋아요? 6.4한테도 안 좋다. 6.4한테도 안 좋다. 그래서 흉하다. 그래서 이여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자, 이 도적은 뭘까요, 그럼?
육사에 흔들리고 있는 그 구삼의 마음, 육사에 흔들리는 이 구삼의 그런 어떤 마음, 동요, 이걸 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서 이 거짓을 막는 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뭐해도 좋아요, 여러분. 육사한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삼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 너뿐만 아니라 상대인 육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군자는 이렇게 해서 소인도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아래 1057쪽에 보면 여기에는 그 점괘의 여러 효는 선하지 않음이 없대요. 다 선하대요. 근데 이 구삼이 이 선하지 않음이 없는 효들을 홀로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지들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자라면 스스로 정도를 지켜야 되니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여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막으면 동지들도 좋고 당장 나하고 그 친밀하게 있는 육사한테도 굉장히 그 정도를 지키게 해주는 일이 된다. 이거는 두 사람을 다 건지는 일이에요. 그죠, 선생님들? 그래서 구삼이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 점괘에서는 당연하죠, 선생님. 뛰어넘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게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삼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삶의 이치를 진짜 너무 잘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육사로 갈게요, 형님들. 육사는 홍점 우목이에요. 혹두기가 무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두기가 무구. 자, 기러기가 나무 위로 점차 날아 올라갔네요. 근데 사실 기러기는 이 발가락에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리처럼 물갈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서도 뭐 잡아먹고 하니까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올라 있다는 건 불안한 거래요. 나무에 이렇게 가지를 잡을 수가 없대요. 가지를. 그래서 근데 혹 나아가는데 이게 각자가 석가래 각이에요. 원래 뜻은 석가래. 석가래는 좀 평평하면서 넓잖아요. 그죠? 그런 나뭇가지를 탁 우리가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무구예요, 여러분. 허물이 없다. 원래 기러기는 나뭇가지에는 깃들지 않는다. 그렇대요. 깃들지 않는데 만약에 깃들게 되면 불안하죠. 그렇지만 편안한 방도를 얻으려면 평평한 가지 위에 자기를 몸을 깃들어라. 자, 구삼은 그러니까 평평한 가지가 될 수 없어요. 그죠? 혹시 육사가 나무에 올라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밑에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평평한 나무로 가는 것. 그래야 너의 상황이 안정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육사의 상황이에요. 그래야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가지를 우리가 얻는 건 이치에 순종해서 공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정을 구하는 이 방도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네. 결국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아까 구삼도 자신이 결정해서 자기의 그 안정된 그 진입을 여러분 제 궤도에서 잘 날아가게 하는 거 그건 그 자신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요하는 건 외물이지만 바깥에 있지만 결국은 그 결정은 내 안에 있어요. 육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사도 나뭇가지가 참 탐나. 왠지 거기 앉았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이 발가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상태를 보면서 그럼 나한테 편안하게 하는 건 어떤 걸까? 그걸 찾고 당장 욕심나는 것을 버리고 안착해야 돼. 그걸 누가 결정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에 떨고 불안한 자리에 많이 가시죠. 불안에 떨면서 불안한 자리에 가서 계속 떨어. 그걸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자신 안에 있다. 누가 해줄 수 없다. 그런 것도. 지금 이 그 93과 64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그 절차를 무시하면 절차, 단계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그건 사실 불안은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불안을 우리가 안정시키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 점사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홍정우릉이에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점차 이제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부인은 근데 3세 불잉이네요, 여러분. 3년 동안 잉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막지승이라고 근데 끝내는 이기지 못하여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끝내는 이기지 못하여. 뭘 이기지 못하는가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군주의 지위에 있는 이 9호가 지금 자기 짝이 되는 6기와 이제 호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호응할 것 같은데 중간에 누가 이걸 방해해요. 누가요, 여러분? 93과 64. 이게 잘 우리가 절차 밟아서 지금 6, 2가 시집을 와야 되잖아요. 9, 5에게. 시집을 와야 되는데 그걸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93과 64다. 93은 아래 강하게 음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64는 음으로 9호를 막 잡아다녀. 그래서 이 사이에는 방해가 있어서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부인이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거. 이런 어려운 과정.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긴 시간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의 좀 시간이 가지만 결국은 9호가 누구를 물리치죠? 64와 93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들은 끝내 이기지 못해요. 그 6위와 그 9호의 이 관계를 끝내 이기지 못함으로 여러분 길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 단계 밟아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차근차근 못 가게 하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근데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거를 밟으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많은 변수들이 우리는 있다. 내가 단계를 밟으려 해도 또 변수가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가다 보면 길한 일이 온다. 라고 하는 게 지금 9호 위치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9호 위치에서. 뭘 하나를 얘기하려다가 빼먹은 것 같지. 그건 뒤에 나오나 보다. 지금 김액계도 시집 가는 게니까 막 헷갈리네요. 막 같이 보려고 하니까 이따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상구로 가볼게요. 상구는 홍점 우규, 기우 가용 위의, 그 다음에 길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기러기가 이 규자가 큰 길이에요. 큰 길. 원래 뜻이 큰 길 규자거든요. 이 책받침변에 있는 그 규가 큰 길, 한 길. 한길한 옛날에는 큰 한자를 써서 이거 하나다는 게 우리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구름길이에요. 하늘에 놓여 있는 길. 얼마나 커요? 쫙쫙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러기가 허공으로 점차적으로 뻗어서 나가서 우리 눈에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사라져. 우리 그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기러기가 보통 북쪽으로 날아갈 때 저기 때가 보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안 보이는 그런 그 착 진행해 나가면서 사라지는 그 상태가 홍정우규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그 깃털이 여러분 이 의식이라는 뜻도 있고 모범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의례 이런 게 의예요, 여러분. 이 그 사람 인변의 이 의자.
그래서 모범이 될 만하여 길하다. 자, 이 깃털을 쉬지 않죠. 기러기들은 자, 저 허공에 날아가는데 깃털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야 날잖아요. 그래서 그 깃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깃털이 모범이 될 만하다. 그래서 나아가는데 나갈 만큼 쫙 나가는. 그래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왜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나아가면 그만 멈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상유가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쭉쭉 나가는 것들은 너무 올라가면 그만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항용 유해를 늘 생각하세요. 너무 올라갔는데 내려올 줄 모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점괘에서는 그냥 저 학원 끝까지 사라지는 거. 그 깃털이 또 쉬지 않고 그 날아감을 또 도와요. 그래서 길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욕심이 없는 진짜 그 초월로의 비상 단계. 이게 지금 거기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진입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요. 이 점괘의 상구가 저는 되게 철학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매우 높은 지위에 있으니 여기서 또 위로 더욱 나아가면 이것은 사회적 지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손괴의 가장 극한이잖아요. 공손함이 이걸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순서가 있으니 그 허공 속으로 날아가는데 일상적인 일 밖에서 초탈하게 소일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 비상의 이 날갯짓을 계속하는데 자, 인간이 궁극으로 날갯짓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세계,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그렇게 늘 마음을 두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부터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진입.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 상구를 정희천 선생님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식을 키우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사실은 성공의 어느 정도 가도를 막 달리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진짜 궤도를 밟아서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삶이 뭔가 팍팍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미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의 동물이고 가치를 찾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 이거 아닌 어떤 것에 여러분이 이 삶에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는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가시고 절에도 가고 다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진입의 이 끝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초월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정말 늙어서는 생사의 이치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일. 그게 여기 지금 상부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늘 보면 이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좀 보여주는 게 상효인 것 같아요. 상효. 어떤 일에 극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진짜 삶 너머의 어떤 가치 혹은 여러분 그리고 이 삶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결국에는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효가 나쁘기도 하지만요. 이 상효라는 것이 그걸 우리한테 또 해주게 하는 그런 또 위치에 있다는 것, 자리라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꼭대기까지 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겠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진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이걸 사실은 고심하는 자리가 저는 상효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괘의 상여도 되게 멋있어요. 아니 점괘 자체가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끝으로 가서 허공에서 싹 사라지는. 마치 우리 그 인생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되게 멋진 풍경이에요. 아무튼 이 효사가 되게 멋진 풍경입니다.